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. 따라서 모평균의 추정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모비율의 추정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모평균의 추정 영상을 보지 않고 이 영상부터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평균의 추정 영상부터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자, 우리는 이미 표본 비율 p-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. 이 표본 비율 p-이 정규 분포, 평균이 p, 그 다음에 분산이 n분의 p의 1-p가 되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이때 p는 뭐냐면요, 모비율이죠. 모비율로 알고 있고요. n은 뭐냐 하면 바로 표본의 크기다,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이 표본 비율 p-은 근사적으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, 이렇게 배웠었죠. 자, 그러면 이 내용만 이해하고 있다라면 모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모평균을 추정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. 그래서 요 확률 있죠. 이게 뭐냐 하면 이 g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입니다. 요 g 값이 마이너스 1.96과 1.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.95다.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었죠. 그쵸? 그런데 이 p-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g, 요걸 표준화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표준화하게 되면 g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p-햇에서 그 평균인 p를 빼줍니다. 그리고 얘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p 곱하기 1-p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g 값을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. 표준화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요 g 대신에 요걸 쓸 수가 있어요. 결국 요 확률 있죠. 여기서 g 대신에 얘를 쓰면 p-햇 빼기 p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얘를 루트에 n분의 p 곱하기 1-p, 요걸로 나누는 거죠.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.96과 1.96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0.95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었죠? 여기에서 양변에, 요 부등식의 양변에 요 표준 편차를 곱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확률 마이너스 1.96 곱하기 루트 n분의 p의 1-p 이렇게 곱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은 p-이 되고 이쪽은 p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1.96에 누굴 곱한다고요? 표준 편차를 곱하게 됩니다. n분의 p의 1-p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확률이 0.95다. 이렇게 바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건 모비율입니다. 그래서 이 모비율 p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p만 남길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일단 p-을 양쪽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데, 뭐 곱해줘 봤자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냐 하면 p-햇 마이너스 1.96의 루트 뭐가 되는 거고요, n분의 p의 1-p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는 p만 남습니다. 그 다음 이쪽은 p-햇 플러스 1.96의 루트 n분의 얼마? p의 1-p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될 확률이 0.95다라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되면 요 중간에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냐? 바로 모비율 p에 대한 범위, 구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아예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칠해버릴까요? 요 구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. 결국 이 p, 모비율 p가 요 값부터 요 값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0.95가 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요 값 있죠, 요 값. 요 값이 아니라 요 구간. 요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뢰도 몇 퍼센트? 확률 95%입니다. 따라서 신뢰도 95%인 모비율의 신뢰 구간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모평균의 추정과 어떻습니까? 똑같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요 구간이 신뢰도 95% 모비율의 신뢰 구간이구나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
자, 그런데 이거를 가만 들여다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. 그게 뭐냐면요.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모비율 P를 몰라요. 그래서 모비율 P를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근데 모비율 P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그 추정하는 그 식 안에 지금 그 값을 모르는 P 값이 들어가 있어요. 뭔가 이상하죠? 지금 이 P 값을 몰라서 추정하려고 하는데 그 추정 구간을 구할 때 그 모르는 P 값을 사용한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모비율 P는요. 이런 경우에 표본 비율 P hat으로 그냥 대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P 대신에 그냥 P hat을 써주시면 돼요. 그래서 P는 P hat으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? 이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학교 가시면 왜 이런 경우에 P 대신 P hat을 쓰는지 그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. 다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그냥 잠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결국 이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비율 P hat은 모비율 P에 가까워지게 됩니다. 이게 뭐냐 하면 큰 수의 법칙이죠. 즉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엄청 커지면 이 통계적 확률, 즉 경험적 확률이라는 것은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.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었어요. 그 관계가 여기서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까 n이 충분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P hat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n 충분히 큰 n이기 때문에 이 P hat 표본 비율의 값이 점점점 모비율의 값에 다가가겠구나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P 대신 P hat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요 신뢰 구간을 바꿔버리면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요. 우리는 P hat 빼기 1.96의 루트에 뭐가 되는 거예요? 여기가 n분의 여기 이제 모비율 P를 쓰는 게 아니라 P hat을 쓰는 겁니다. 그래서 P hat에 1-P hat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모비율 P는 그 다음 P hat 그 다음 플러스 1.96에 뭐가 되는 겁니까? 똑같습니다. 루트 n분의 뭐가 돼요? P hat이 되는 거죠. 그 다음 1-P hat 이렇게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. 이게 뭐냐 하면 모비율 신뢰 구간인데 신뢰도 95%인 신뢰 구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됐죠? 네. 자, 그렇다면 신뢰도 99%인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해낼까요? 똑같습니다. 자, 아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었냐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었죠?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만 바꿔주면 되냐 하면 여기가 이제 99%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? 요 값이 마이너스 2.58부터 플러스 2.58 사이 요 사이에 g가 있을 확률이 0.99가 됩니다. 그러면 요 식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.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요걸 얻게 됩니다. P hat 마이너스 2.58의 루트 똑같겠죠. n분의 P hat의 1-P hat이 되고요. 그 다음에 P가 P hat 플러스 2.58 곱하기 표준 편차입니다. 그래서 루트 n분의 P hat 곱하기 1-P hat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요게 신뢰도 몇 퍼센트짜리? 99%짜리 신뢰 구간이 됩니다. 됐죠?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고 계시되 이 구하는 방식은 모평균의 추정을 할 때와 똑같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이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신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모평균의 그 추정했을 때 신뢰도의 의미와 똑같습니다. 이 95%라는 건 이런 걸 우리가 딱 한 번 해봤을 때 모비율이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%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?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여러 번의 모비율의 추정 구간을 구했을 때 그 여러 개의 추정 구간 중 약 95%에 해당되는 추정 구간이 실제 모비율을 포함하고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. 즉, 그 표본을 뽑아서 모비율의 구간을 추정하는 걸 100번을 했다라고 칩시다. 그러면 100개의 구간을 얻었겠죠?
그 구간에서 약 95개 정도의 구간이 실제 모비율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신뢰도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딱 한 번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갖고 딱 하나의 신뢰 구간을 구해서 모비율이 요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% 혹은 99%구나. 이게 신뢰도가 아니다라는 거, 그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죠?